코르코르 항문 막는 이상한 이 방법 말고 제대로 된 뭐 방법 없습니까? 예, 그 다행히 1854년에요. 그 런던 소우 지역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통 분만을 개발했던 그 당시 그 최고의 마취과 의사인데요. 이름이 존 스노우예요. 이분이 콜레라 해결책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먼저요, 그 런던 소우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선요,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집을 다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이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그냥 몰려 있잖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야, 이렇게 몰려 있어? 근데 여기 물 펌프가 하나 있네. 근데 좀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워크하우스가 있고 여기 양조장 브루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수가 그러네요. 적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여기 이 구빈원에는 거기에 자기네 자체 펌프가 있어요. 아, 양조장은 물 대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맥주를 마시는 거죠. 아,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콜레라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다. 바로 저 오염된 전이는 저 펌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이거 쓰지 말아라라고 거기 있는 펌프의 손잡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소우 지역에서 콜레라가 잦아들었다 하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가에는 이 업적을 기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콜레라 펌프요? 네. 콜레라 펌프. 손잡이 빠진 채로 있습니다. 물 안에 있나? 이 사건, 존 스노우의 이 조사를 통해서 인류 최초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파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생겨나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고 오래된 하수처장도 좀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콜레라가 위생의 어머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렇듯 콜레라 팬데믹의 주요 원인이 됐던 영국이 콜레라가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직접 밝히게 된 거죠. 선생님, 콜레라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나요? 맞아요. 이제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쓰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1892년에는 이제 국제보건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질병에 인류가 좀 많이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연합해가지고 질병과 좀 체계적으로 맞서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지금도 콜레라의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변반한 위생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콜레라 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그래, 있고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